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디오 관련된 지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영상을 촬영을 할 때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FPS 프레임 퍼 세컨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머리부터 자르고요. 일단은 머리를 하고 왔고, 머리가 어떤가요? 잘하나요? 자, 첫 번째로 FPS 프레임 퍼 세컨드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 속에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설정하는 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찍는 거는 24, 30, 60프레임으로 찍지만 또 작업할 때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 프레임 레이트인가 HFR 고속 프레임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퇴근부터 하고 차츰차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정말 심도 깊은 그런 정보는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요. 사진이 연결된 게 동영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서 동영상 녹화 화질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이 있어요. 60프레임이 없는 바디들도 있습니다. 자, 24프레임은 뭘까요? 1초에 24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두 번째 30프레임 뭘까요? 1초에 30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30프레임이고, 말 그대로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을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게 60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할까요? 여기서 이제 한번 멘붕이 오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24프레임은 보통 영화에서 많이 씁니다. 뭔가 좀 그 감성적인 것을 표현할 때,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나 좀 감성 영상을 찍을 때 24프레임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1초에 24장의 사진으로 영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 흐름을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프레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뉴스나 인터넷 TV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30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0프레임으로 가장 많이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0프레임의 경우에는 좀 스포츠 활동, 뭐 축구 경기라든지 농구 경기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이 1초에 60장 그만큼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영상을 담을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이럴 때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난 뒤에 프레임을 정하시면은 크게 멘붕이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일단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은 뭔지 알겠어. 근데 동영상에 보면은 자 29.97프레임, 23.98프레임, 59.94프레임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거를 잘 모르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옛날에 영화를 만들 때는 24프레임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금도 영화를 제작을 할 때는 24프레임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TV가 생겨났대요. 우리나라 TV는 미국의 NTSC 신호를 받아가지고 흑백이 나오는 시절 때 우리나라 TV에는 30프레임으로 방영이 됐대요. 근데 영화사에서
아, 이제 영화를 TV로도 방영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TV로 방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24프레임으로 제작한 게 30프레임에서 뭔가 안 맞았대요. 그래서 생긴 게 드랍 프레임이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전송 방식이 달라서 이런 드랍 프레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이게 녹음이 되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작업을 하면서 영상이 조금 틀리거나 목소리가 잘 싱크가 안 맞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가 공부해온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내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대로 영상을 업로드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또 포맷 방식이 달라서 우리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해주죠. 그리고 보통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본 그대로를 올리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편집할 때 시퀀스 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카메라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지금 이거 자, 24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 60프레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옛날에 글씨 잘 썼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시퀀스라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시퀀스가 이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시퀀스다. 시퀀스를 내가 24프레임으로 재생되는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30프레임으로 재생되는,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재생되는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퀀스 위에다가 영상을 올려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화지 같은 개념이죠. 도화지, 시퀀스가. 그래서 이게 1초, 2초, 3초라고 제가 일단 임의로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진하게. 자, 그대로 24프레임으로 제가 찍은 영상을 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슬로우 모션을 하기 위해서 더 늘려줬어요. 이 정도로. 그러면 깨지겠죠. 왜냐면은 내가 찍은 영상은 1초에 24장의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2초로 늘려봐요. 그럼 48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좀 뻑뻑뻑뻑뻑하게 끊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30프레임으로 찍은 거를 24프레임 시퀀스 위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30프레임을 일로 올렸어요. 근데 내가 약간 슬로우 모션을 주고 싶어요. 1초에 30장이에요. 여기는 1초에 24장으로만 재생을 해주는 도화지 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장이 남겠죠. 6장만큼 더 늘려도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540프레임으로 찍어서 24프레임에서 보통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퍼센트를 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1초에 24장으로 재생되는 시퀀스 위란 말이에요. 24 나누기, 그리고 제가 1초에 30장으로 영상을 만드는 3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30 그럼 0.8 곱하기 100을 해주면 80이 나오죠. 그래서 30프레임으로 찍은 거를 80%로 재생을 할 수 있다. 약간의 슬로우 모션이 걸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30프레임, 제가 60프레임으로 찍은 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60프레임 24 나누기 60 곱하기 100, 60프레임으로 찍은 것을 24 시퀀스 위에서 슬로우 모션을 걸어버리면은 40%
2배 넘죠? 원본의 40%의 속도로 재생을 해도 그만큼 사진이 많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뭐지? 다시 자 이걸 치우고 나는 30프레임의 시퀀스를 만들었어. 1초, 2초, 3초예요. 촬영은 제가 6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1초에 60장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1초에 30장의 사진으로 재생하는 시퀀스 위에서는 약 2배 50%의 속도로 재생을 해도 사진이 깨지지 않는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영상이 뭔지, 내가 슬로우 모션을 좀 많이 사용을 할 것 같다, 아니면은 좀 나는 대화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분위기 있는 감성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뭐 30프레임, 60프레임으로 찍어서 24프레임으로 재생되는 시퀀스 위에 올려서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도 되죠. 나는 뭐 그런 효과 필요 없어, 인터뷰 영상만 찍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1초에 30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를 만들 때 30프레임의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올리면 그냥 내가 찍은 그대로 가져와서 뭐 색 보정을 하고 나머지 효과를 넣고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조금 더 심도 깊은 설명을 위해서 지금 직접 프리미어 프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프리미어 프로에서요, 여기 오른쪽에 시퀀스라고 있어요. 시퀀스를 눌러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풀 HD의 24프레임으로 시퀀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설명 영상 이렇게 넣어줘서 시퀀스가 만들어졌죠. 여기 위에다가 영상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들고 와 볼게요. 이렇게 영상을 가져와서요, 37 요거는요 제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38 요거는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시퀀스 위에다가 올려 볼게요. 4K로 찍은 거라서 크기는 50으로 맞춰주고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재생이 됩니다. 슬로우 모션을 걸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속도, 그리고 60프레임이면 약 40%죠? 40%의 속도로 재생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가요? 지금 좀 더 크게 볼까요? 보면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반면에 제가 60프레임으로 찍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비율 조정을 해주고 똑같이 24프레임에서 재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얘를 내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40%로 재생을 한다. 한번 볼게요. 얘는 버벅거리거나 끊기는 게 없죠. 이처럼 60프레임으로 찍은 것은 그 안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24프레임에서 재생하는 시퀀스 위에서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 찍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내가 편집을 할 것이다 하면은 내가 또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서 또 어떤 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드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프레임 퍼 세컨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서서 카메라 안에 있는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후보정할 때 프리미어 프로 후보정 편집 프로그램에서 시퀀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속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속 프레임은 어떤 거냐, 있는 카메라도 있고 없는 카메라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120프레임, 240프레임 촬영이 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1초에 120장 또는 240장 또는 540장
또는 960장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퀀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파나소닉 GH5S FHD에서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고프로가요, FHD에서 240프레임으로 촬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0프레임의 시퀀스 위에요, 1초, 2초, 3초, 1초에 240장으로 찍은 영상을 올려요.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30프레임의 시퀀스예요. 그래서 30 나누기 240 곱하기 100. 프리미어 프로에서 원본인 100%에서 12.5%의 속도로 재생을 해도 끊기지 않고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8배 슬로우 모션이 된다는 거고, 960프레임은 32배인가요? 32배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놀이를 하거나 어떤 영상을 제작할 때 슬로우 모션이 필요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풀 HD 해상도에서 24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한번 올려볼게요. 재생을 해보면은 그대로 24프레임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슬로우 모션을 걸고 싶어요. 이게 다이빙 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빙 하는 그 구간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자, 이때 다이빙을 하죠. 점프를 할 때 저는 슬로우 모션을 걸고 싶어요. 그래서 잘라주고 여기서 슬로우 모션을 24프레임에서 240프레임으로 찍은 거면 10%의 속도로 재생을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속도를 10%로 제가 한번 해서 OK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뭐 노래는 맞추진 않았지만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빨리 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속도에서 원본 속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물에 빠지는 순간에 나는 다시 걸고 싶다 하면은 속도를 다시 10%로 재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효과음을 놓고 노래 싱크에 잘 맞춰서 하면은 예쁘고 매력 있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고속 프레임으로 찍어서 슬로우 모션을 어떻게 만들어? 고속이라며. 근데 슬로우 모션을 그렇게 이해가 저는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왜 보통적으로 60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느냐? 보통은 240프레임 그리고 540프레임, 960프레임까지 가게 되면은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240프레임에서 목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하는 바디들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는 540프레임, 900 초고속 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것은 목소리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60프레임에서 촬영을 해서 24프레임 시퀀스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곳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극적인 슬로우 모션이 필요하다면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상을 찍을 때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으로 갔을 때는 어떤 프레임의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쉽게 표현을 한다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몰랐던 분들은 좋은 정보가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요, 카메라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어떤 이런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사진 관련에 대해서 괜찮은 팁이나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작을 해서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